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진짜 원인이 무엇이냐, 그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적은 내부에 있다. 뒤를 조심하시라.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바뀐 것이 전혀 없는 방역정책, 그리고 왜곡된 데이터로 국민을 속이는 공무원들, 그리고 탄핵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기 전에도 이 소위 말하는 그 친중 세력들, 이 공무원들이 말도 안 되는 이 계속 정책을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나게 만들었다고. 예. 그런 게 누적돼 가지고 빵 터졌는데, 지금도 공무원들이 이 왜곡된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장난질을 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탄핵이 될 수도 있다. 왜냐면 한번 했잖아요. 그 적은 항상 내부에 있다. 이게 뭐예요? 국민의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겁니다. 오늘 뭐 그런 이야기 쭉 들어갈 테니까요.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방송은 유튜브 글로벌 디펜스 뉴스와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에 같이 올려드리니까요. 양쪽에 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종 모양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제목을 클릭하시면은 2번 비상대피소 있죠? 그거 클릭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 방송할 때 친중파들을 계속 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나 국민의힘이나 양쪽에서 저희가 공격을 받습니다. 양쪽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 뭐 광고비도 다 지금 그 잘리고, 저희가 영상만 올리면은 방송이 차단되고 뭐 삭제되고 막 그런 게 많습니다. 그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라오는 영상은요, 그 저희가 저작권을 저희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냥 다 가져가셔가지고 진실을 밝히는데 좀 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ARS 자발적 유료독자로 좀 해주시고요. 18770248 뭐 그런 게 있어야 저희도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35번 외쳤습니다. 성장 없이는 양극화 사회 갈등 해결 못한다. 이 성장으로 가는 거죠. 이제 복지를 이제 파기하는 겁니다. 파기하기보다는 복지보다는 성장이다. 분배보다는 성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굳건한 한미동맹, 그러니까 이제 친미파죠. 근데 이제 윤석열 지지율이 30%가 이제 붕괴 임박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국민의힘의 진단은 국정 홍보 부족 탓이다 하는데, 이건 팩트가 틀렸다고. 윤석열 지지율이 30% 붕괴 임박이다. 이것 또한 팩트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좌파들은 안 찍었을 거고, 보수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서 찍은 게 아니라 이재명을 찍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윤석열 그 후보에게 표를 준 겁니다. 지지한 거하고 표를 찍은 거하고는 그 틀려요. 마지못해서 찍은 거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게 아니라고. 그 지지율 자체가 0%였다. 0%. 그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거는 팩트가 틀렸지. 제로에서 30% 됐으면은 이거 엄청나게 올라간 거지. 예. 그래 봐야 된다. 그 국민의힘도 국정 홍보 부족 탓이다. 이게 이제 팩트가 틀린 거라고. 예. 자, 국민의힘 탄핵 언급 김민석의 민주당스러운 선전수단.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죠. 왜 나옵니까? 그 앞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거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이 권선동이에요.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죠. 권선동하고 국민의힘의 그때는 한나라당입니까? 자유한국당인가요? 그쪽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지지 탄핵 찬성 안 했으면요, 탄핵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 탄핵 한 번 더 하자. 한 번 하자.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냐. 계속 한 번 더 해보자.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각 책임제로 가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부정평가가 64.9%다. 팬클럽 회장은 진면목을 모르는 듯하다. 계속 이런 이야기 하는데, 강신업 변호사가 난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국민들이 앞전에 그
김정숙 여사가 옷을 뭐 얼마치 해 입고 그것 때문에 진절머리를 냈다고. 그래서 싫어하니까 아니 활동 안 하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서 국민들이 투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와가지고 정치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지지율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강신욱 변호사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정치적 야심이 있는 사람들이 혹은 무슨 이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이다. 진면목을 아직 국민들이 알지 못한다. 강신욱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 했는데 국민들은 알기 싫다고. 알고 싶지가 않다고. 왜 자꾸 강요를 하는 거야 국민들한테. 여사가 나오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숨어 살아야 말이야. 나오지 말라고. 국민들이 저기 지지하지를 않았는데 찍지를 않았는데 왜 옵션으로 딸려온 사람이 그 난리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옆에서 들쑤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화장품을 사면은 옵션으로 딸려오잖아요. 그게 지금 김건희 여사예요. 우리는 대통령만 찍은 거지 영부인을 찍은 게 아닌데 계속 지금 영부인을 띄운다고. 그 이권에 뭔가가 걸려 있거나 아니면 정치적 야심이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싫어하는 걸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겁니다. 안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이 없는데. 자, 우상호 사적 채용 논란에 김건희 여사 입김 제일 셌더라. 왜 자꾸 사적 채용을 끌고 들어가냐. 국민의힘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시킬 때 울면서 대통령 파면을 헌재에 건의했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에게 나라를 넘겼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 볼까요? 2017년 2월 27일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권성동 소추위원 최후 진술 전문. 국회 측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지금 원내대표죠. 박 대통령이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대한민국을 비선실세에게 넘겼다며 대통령 파면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종 변론에서 마지막 진술을 하며 대통령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소리 높여 선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하면서 발언 도중에 감정이 북받치는 듯 눈시울을 붉혔다. 우상호 사적 채용 뭐야 비선실세. 야 탄핵 한 번 더 하자. 권성동 야 성동아 탄핵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냐?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그 이야기. 우리 윤석열 지지하시는 분들 그 아직도 못 알아먹겠습니까? 자, 다음은 권 위원장의 최후 진술 전문이다. 존경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님 여러분 부랴부랴 하고 여기 보시면 국민이 맡긴 권력이 피청구인과 비선실세라는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었다는 분노였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자부심이 모욕을 당한 수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질 줄 모르는 모습에 대한 좌절이었다. 국민은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파면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자, 그런데 뭐 비선실세가 뭘 했다 안 했다 자시고 그게 법적으로 드러난 게 없잖아요. 법적으로 드러난 게 없는데 법적으로 드러난 것도 없는데 그거를 사실로 가지고서 대통령을 갖다 파면해달라. 탄핵이 아니고 파면해달라. 그러면 권성동이가 한 번 칼 꽂았으면 저기 누구야 윤석열 대통령 뒤에다가 칼 안 꽂겠습니까? 탄핵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죠. 예? 장제원 의원 김어준 앞에서 우리가 탄핵 주도했다 지지 구걸. 2017년 대선 기간 김어준의 파파이스 출연 영상 뒤늦게 화제. 민주당과 경제사회 분야 힘합쳐야 등 아첨성 발언. 저희들이 반성해서 탄핵 주도했잖아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됩니다. 여기 화살표를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은 2017년 5월 대선 직전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한 장제원 의원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것이니 표 남는 걸 바른정당 쪽으로 달라는 말에 사회자인 김어준 씨가 박장대소를 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출처 한겨레 TV 하면 이거 미디어 워치에 나왔네. 그러면 지금 장제원,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탄핵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현재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대로 파면됐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권성동이나 장제원이가 또 윤석열 한 번 더 파면시키지. 그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칼 한 번 꽂기가 어렵고 배신 한 번 하기가 어렵지 두 번은 쉬워요. 윤석열 대통령 그쪽에 측근에 있는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이 사람들 나중에 이 사람들은 국가의 이념, 건국 이념, 국익 이런 거 없어. 자기의 그냥 이권에 그게 안 되면 마음에 안 맞으면 뒤에서 칼 꽂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굳건한 한미동맹 친미파죠. 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국민의힘과 중국 공산당은요 자매결연 맺어서 20년째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 공산당은 우방국이다. 중국 공산당은 우방국이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실제로 2009년 10월 30일 날 당시 한나라당은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베이징에서 맺었습니다. 베이징까지 찾아가가지고 맺었다고. 2015년에는 한나라당 산하 여의도 연구원이 중국 공산당 산하 차하얼 학회와 MOU를 또 체결했어요. 중국까지 찾아가가지고. 박근혜 정권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런 거를 논의했다. 박근혜 정권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뭐예요? 친중, 친러로 들어가는 거다. 자, 중국 대사 만난 이준석이 중국 공산당과 오랜 시간 교류했다. 경제 대북 현안 협력을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기 천안문에 올라가고 이거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그 옆에 있던 측근들이 전부 다 엉터리로 보고한 거예요. 대통령에게 잘못된 코치를 한 국민의힘. 지금은 잘못된 코치를 안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한 번 했는데 두 번 안 하겠어요. 자, 국민의힘의 영어 명칭이 피플 파워 파티인데 피플 파워를 쳐보니까 베이징, 모스크바, 소련, 중공 이래 나오네. 이 뭔가 선전, 선동 같은 겟업, 스탠드업, 일어나라, 포기하지 마라, 일어나라, don't give up the fight, give up, 포기하지 마라, 싸우는 걸 포기하지 마라, 투쟁, 단결. 피플 파워 치면 전부 다 혁명 이런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를 축출한 35주년 기념인데 세월호 리본이 있네. 그 세월호 리본이란 게 우리는 몰랐는데 이 뭐 독재자 축출하자, 박근혜가 독재자다, 독재자의 딸 박근혜 축출 뭐 그런 의미로 쓰였나 보네요. 예. 이준석이 저기 문재인한테 90도 인사하죠. 이준석 과거 발언 논란. 윤석열 대통령 되면 지구 떠나야지.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계속 방해한 거 아닙니까? 방해하고 다녔죠. 예. 친중, 대통령은 친미, 국민의힘은 친중.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 안 되지. 그거 아닙니까? 문재인한테는 대통령 되기 전에 그 국회의원일 때도 불구하고 저렇게 가가지고 90도 인사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이준석이가 90도 인사합니까? 90도 인사 안 하죠. 보니까 김건희 여사한테는 또 90도 인사하더만. 이준석이 재미로 해봤는데 가상화폐 수익 한 선거 3번 치를 정도 돈을 벌었다. 선거 국회의원 한 번 하면 한 10억 정도 드는 거 아닙니까? 3번이면 30억인가요?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그 당시에 뭐 암호화폐가 폭등했으니까 돈을 벌었을 수는 있겠는데 근데 국민들은 좀 찝찝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자 2018년 1월 29일 날 대북제재 위반 암호화폐 전문가 미국인을 한 명 잡았어. 미국 검찰이 그 그리피스라는 사람을. 그런데 그 한국의 조력자들하고 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니까 서울시장, 성남시장,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이 나오는데 1월 29일 보니까 이재명이더라. 1월달 2018년 3월 15일까지네요. 임기가. 2018년 1월 29일. 자, 한국 연락책 이메일 답신을 보니까 한국 정부가 그리피스 소속 이더리움 재단 지원에 개방적이다. 서울 이더리움 연구센터 지원, 북한의 기관 설립, 한국 정부 문재인 정권 이준석이 암호화폐 윤석열 되면 지구 떠나야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피스 2018년 암호화폐 사업 서울시 협업 추진. 자, 국민의 힘 자체가 친중입니다. 정치인들의 친중. 그러니까 저기 속된 말로 잘못된 정보 계속 대통령한테 올리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탄핵되게끔 그래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에 또 안 들게 해가지고. 그래 내각 책임자로 가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멍청하다. 대통령제 안 되겠네. 대통령 무능하네. 그래가지고 내각 책임자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김구 선생이 1923년에 25년에 그 김구 선생이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합니다. 헌법을 개헌하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미국에서 독립운동할 때 탄핵을 시켜버려요. 사람도 없는데 탄핵시키고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하고 소비에트 체제의 주석이 됩니다. 그래서 김구 주석이요. 모택동 주석, 시진핑 주석 하듯이.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 개헌은 이미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에서 1925년에 벌써 그런 쿠데타가 한번 일어났고, 그래가지고 김구가 그 소비에트 체제의 주석이 됩니다. 내각 책임제에서. 아시겠죠? 이래 되면 우리 이제 공산화 가는 거예요. 공산화. 친중, 친북 세력 다시 살아나고 공산화 가는 거라고. 자, 한덕수 총리가 어느 때 사람이에요? 김대중 노무현 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염병 4차 접종 50도로 확대, 한 총리 대상자 접종 강력 권고. 문재인 정권과 바뀐 게 하나도 없죠. 방역 정책이. 왜곡된 데이터로 국민을 지금 속이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대통령에게 잘못된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요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자, 우루과이 법원이요. 화땡땡 야 백신 하얀 고무신 자료 다 갖고 와. 행정법원 48시간 내로 모든 자료 제출 요구. 논란됐던 mRNA 및 산화그래핀 존재 여부 입증하라. 정부 구매 계약의 기소 면제 여부 이런 거 갖고 와. 비접종자가 더 취하겠는지 밝혀라. 11가지를 요구합니다. 11가지를.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얀 고무신 또는 그 구성 요소 중 일부가 실험용인지에 대한 설명하라. 그 사용된 mRNA에 대한 정보와 그것이 안전하다는 걸 입증하라. 쭉 있죠. 11가지를 등등 11가지 이상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거예요. 하얀 고무신 미접종자들이 위험하다는 과학적 증거를 입증하라. 아니, 우루과이면은 우리보다 한참 못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나라는 자기 나라 국민들을 지키려고 야 이거 맞지마 애들한테 맞추지마 하는데, 왜 대한민국에 노무현 때 한자리 했고 김대중 때 한자리 한 양반은 기어 나와가지고 계속 이거 맞으라고 그래. 화땡땡 모땡땡 하얀 고무신이 부작용 있다고 신랑염 인과성 인정했잖아요. 왜곡된 데이터로 지금 국민을 속이고 있다 공무원들이. 자, 볼까요? 사망자 위로금을 1억까지 늘린대. 1억까지.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를 정부도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질병관리청은 코땡땡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오늘부터 코땡땡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해당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한다. 문제가 있다는 걸 자기들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사망하면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지금 올리겠다. 피해보상 지급과 관련해 심의 기준도 마련했네. 4-1. 자, 볼까요? 2020년 9월 7일자 데이터입니다. 기사입니다. 왜곡된 데이터로 국민을 속이는 공무원들. 코땡땡 전염병 사망자 97%가 기저질환자다. 볼까요? 336명 그 당시까지 2020년 9월 7일까지 336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알려졌는데, 그거를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사망자 총 336명 중에 60대에서 80대가 314명이고, 쭉 보니까 전부 다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고혈압, 당뇨, 그게 뭐예요? 중증 기저질환, 돌아가실 때가 된 분들 336명 중에서 326명이 중증 기저질환. 여기서 중증 기저질환이란 뭡니까? 자기 몸을 못 가누는 사람들,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돌아가셨다. 그 중에 나이별로 보니까 80세 이상이 170명, 70대가 102명, 60대가 42명, 60에서 80세 중에서 오늘 내일 하시는 질병이 중증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아무 문제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 국민을 속입니까? 예. 자,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볼까요? 연간 한 4,000명 정도 죽어요. 이때 거의 9월 달까지 336명 죽은 거 아닙니까? 연간 교통사고로 한 4,000명 죽는다고. 연간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한 34만 명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정부 발표대로 할 것 같으면 교통사고로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차량 운행을 중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 폐쇄하고. 서울대 나온 윤석열 정권의 사람들이 왜 이런 데이터를 부정합니까? 제약사에서 도대체 얼마나 처받아 먹었길래 데이터를 볼 줄 몰라요? 한글을 읽을 줄 몰라요? 이거 경찰청 자료, 경찰청 자료. 아니, 아까 어딥니까? 우루과이, 우리보다 한참 못 사는 나라 애들도, 야, 이상한데? 자료 갖고 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왜 윤석열 정권의 사람들은, 다 미국에 유학 갔다 오고, 영어도 잘하고, 서울대 나오고, 똑똑한 놈들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못하죠? 영어가 안 됩니까? 그리고, 모든 사망자 데이터는 매년 원인별로 별도로 집계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전염병 관련해서는 데이터를 3년간 합산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겁을 줘요. 이게 통계 조작이라고. 통계 조작. 왜곡된 데이터 가지고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연간으로 잘라봐. 연간으로 자르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유행성 독감이지. 이런 이야기 하면 또 방송 차단되고 사이트 날라가고 또 그런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는 광고도 빼버리고 그러는 겁니다. 예. 죽이려고 돈을 씨름하려고 죽이려고 사이트도 차단하고 영상도 삭제시키고 그런 겁니다. 윤석열 정권의 서울대 출신 바보들만 뭐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하고 뭐가 다릅니까? 국민들은 지금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다고.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를. 실외 마스크 폐지 검토,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 전면 개편하겠다. 왜곡된 데이터로 지금 국민을 속이고 있다. 공무원들이. 자, 볼까요? 야, 식당 들어갈 때는 마스크 쓰래. 테이블에 앉으면 마스크 벗으래. 아니, 이 좁은 데서 마스크 쓰나 안 쓰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문재인 정권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국민들은 아주 거창한 거 몰라. 이런 거 그냥 확 바뀌는 이런 게 있어야지. 아, 정권이 바뀌었구나 하지. 자, 실외에서는 마스크 벗고 실내에서는 마스크 쓰래. 실외에서 마스크 벗으면 버스 정거장은 사람 많은데 어떻게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응? 서울대 나온 사람들, 윤석열 정권에 서울대 나온 사람들 많으니까, 이거 마스크 써야 돼? 안 써야 돼? 이 재래시장은 야외인데 마스크 써야 돼? 안 써야 돼? 아니, 이런 바보짓거리를 하는 게 문재인 정권과 뭐가 다른데, 지금? 야, 이거 지금, 야구장, 축구장, 마스크 써야 돼요? 벗어야 돼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 똑똑하니까 통계학 다 했을 거예요. 통계 뭐 이런 거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계 잘했으니까 서울대 갔겠지. 한번 해보라고. 뭐가 다른데 이게? 똑같지? 문재인 정권하고. 그러니까 데이터 조작 가지고 지금 속된 말 한덕수 총리도 김대중 농구인 때 사람 아닙니까? 그 친중, 뭐 친북은 아니더라도 그 친중 정권이고, 지금 국민의힘도 친중 정권이고, 대통령 한번 등에다 칼 꽂고 깜빵에 쳐놓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 시키겠습니까? 민주당하고. 중공군 298만 명이 압록강을 넘어 우리 남침을 써요. 서울이 뺏겼습니다. 6.25 때. 1.4 구태가 북한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중공군 때문에 그랬다. 중공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다 친중. 아유, 지겨워. 여야 다 친중. 예? 지금 여당도 친중, 야당도 친중으로 지금 엮인 겁니다. 친중으로. 자,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 탄핵 안 당하려면 전국에 6.25 박물관을 건설해야 됩니다. 37개월 6.25 중에서 34개월을 중공군하고 싸웠어요. 초기 3개월만 북한군하고 싸우고. 이거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아니고, 그거는 좌파들이 하는 이야기고,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 그리고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
저기 소련공산당 국제공산주의 코민테른 애들이 자유진영을 침략한 거를 우리가 막은 거예요. 인류 최초의 자유의 성전이고 인류 최초의 뭐다? 사상전, 인류 최초의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그걸 택하는 체제전쟁이었다고. 인류 최초의 체제전쟁, 그게 6.25입니다. 이거를 6.25 박물관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만들면은 건설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젊은 청년들 채용하고 이거를 문화 컨텐츠를 만들어가 전 세계에 뿌리고 영화로 뿌리고 그러면 전 세계 반중 정서가 확산됐으니까 전 세계에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오겠지. 이런 거 가지고 나라를 살리세요. 서울대 나온 놈들이 역사를 모르니까 나라 팔아먹고 부모 팔아먹고 국민을 뭐 개돼지로 합니까 진짜. 국민이 바보예요. 한 번 속아서 됐지 두 번 또 속나?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자, 국방안보 전문 채널이 저희는 여당 야당 다 깝니다. 종북 주사파 친중 세력 비판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거짓을 자꾸 폭로하고 진실을 밝히려고 하니까 유튜브에서 타인을 괴롭히는 매체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광고 수익 멤버십 수익 다 차단했어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가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채널이 폐쇄될 경우를 대비해서 두 번째 채널인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을 만들었습니다. 신규 채널의 모든 신규 영상을 우선적으로 올리고 있사오니 방문하시어 구독 신청, 좋아요, 알람 등록, 종 모양 클릭해 주시고요. 영상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것도 삭제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올리세요. 디펜스 뉴스는 저작권 풀입니다. 저작권 국민들한테 있습니다. 자, 월정기 ARS 자발적 유료 독자 1877-0248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